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회로에 대해서 보는 것 중에 우리 여태까지 회로에 들어간 서킷 엘리먼트 중에 레지스터, 커패시터, 인덕터 중에 우리 레지스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 컨비네이션은 RC 회로, RL 회로를 봤는데, 우리 그러면 일단 저항을 빼고 LC 회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부에서 일을 해준 게 레지스터가 있으면 항상 열 에너지로 바깥으로 나가는데, 우리 그런 게 없으면 틀림없이 요 안에 저장된 일렉트릭 에너지랑 요 안에 저장된 마그네틱 에너지의 썸은 항상 보존될 거라는 사실을 알죠. 우리 요 두 개의 썸이 보존될 거라고 아는데, 우리 그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힘들면 우리가 이해하기 친숙한 그 시스템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프링 컨스탄트가 K인,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썸이 항상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는 이 물체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는 걸로 우리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여기서 보면 X가 있으면 X제곱, 여기 카이네틱 에너지는 X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도 보면 일렉트릭 차지 Q, 그 다음에 이 I는 일렉트릭 차지 Q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의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붙어 있는 상수들은 다르지만 요 나와 있는 물리적인 양들의 결합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수철과 비교해서,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거고, 용수철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그림이 바뀌었는데, 용수철이 진동하는 경우랑 LC 회로가 진동하는 경우랑 우리 서로 비교해서 보면, 용수철인 경우는 용수철에 해당되는 게 2분의 1 KX제곱, 축전기에서는, 여기서는 EC분의 Q제곱이니 축전기 커패시터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 EC분의 Q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 해당되는 거, 소위 말 이너시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여기서는 인덕터가 이너시아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가 항상 우리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마그네틱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이 되고, 여기 속도 v는 x에 대한 시간의 미분, 커런트는 차지에 대한 시간의 미분, 우리 두 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널로지가 있고, 이때 앵귤러 프리퀀시는 스퀘어 루트 n분의 k, 여기는 앞에 있는 걸 비교해 보면 2분의 1 kx 제곱인데 k 대신에 c분의 1, m 대신에 l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가 앵귤러 프리퀀시가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짐작이지 실제 유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어널로지를 생각한 다음에 우리 그러면 LC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LC 회로에서는 틀림없이 커런트 혹은 커패시터에 있는 차지가 시간에 대해서 오실레이션을 할 텐데, 그러면 용수철인 경우에는 토탈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게 스프링 더하기 블락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는데, 우리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뭐냐면 토탈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미분을 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요 양을 미분해보면 2분의 1 m v제곱을 미분하면 우리 체인 룰에 의해서 2배 v 곱하기 dv dt, 그 다음에 요것도 x dx dt 다음과 같이 나오지만, 요 dx dt가 v니까 양쪽에서 v를 나눠주면 m dv dt는 dx제곱 dt제곱 더하기 kx는 0, 용수철 진동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도 또 다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우리 그때 얻었던 솔루션이 뭐였었냐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거였죠. 어떤 앰플리튜드 곱하기 뭐 코사인 혹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페이스 컨스턴트 파이를 집어넣고, 오메가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스퀘어 루트
뭐였더라? n분의 k였나? k분의 m이면 n분의 k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LC 오실레이션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탈 에너지는 2분의 Li 제곱 더하기 2C분의 Q 제곱. 아까 본 것처럼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보존된다는 건 이걸 미분한 게 0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미분하면 요 양을 미분하면 되는 거고, 이걸 미분하면 I 제곱을 미분하면 2배의 I di dt, 우리 체인룰을 그대로 쓰고, 요것도 C분의 Q dQ dt, 요 dQ dt가 바로 흐르는 커런트 I니까 양변을 I로 나눠주면 L di dt가 Q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C분의 Q는요, 아까 스프링에 달려있는 물체가 오실레이션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Q는 some amplitude Q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물론 Q랑 파이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론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면은 반드시 처음에 조건을 2개를 주어야만, 혹은 n차 미분 방정식은 n개의 처음 조건을 주어야만 유일한 솔루션을 얻는다고 했는데, 2개의 조건, 예를 들면 t가 0일 때 q 값이랑 t가 0일 때 I 흐르는 커런트의 값을 구하면 그 2개의 조건에 의해서 q랑 파이를 결정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지만 여기서 q랑 파이를 결정하려면 처음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메가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는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한 게 자신에 비례하는 거니까. 우리 그런 거는 삼각함수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Q가 주어지는 순간 우리 전류 커런트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Q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되니까. 시간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Q 사인 다음과 같이 쓰고, 요 앞에 있는 요 양이 amplitude, Q는 오메가 곱하기 Q,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로 쓸 수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메가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한 번 더 미분하면 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거를 원래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 오메가 제곱 C분의 Q, 요게 마이너스 L 오메가 제곱 Q 코사인 오메가, 이게 바로 뭐냐면 L에다가 Q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C분의 1은 바로 C분의 Q에 해당되는 양이죠. 이게 0이죠. 뒤에 여기 아까 원래의 방정식이 요 식에다가 요 형태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우리 표현을 해보면, 우리 여기서 뭐냐면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라는 거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변해도 항상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는 조건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 다시 말하면 앵귤러 프리퀀시가 스퀘어 루트 LC분의 1로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앵귤러 프리퀀시는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 LC가 시간의 차원을 가질 거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 RC 회로에서의 타임 컨스탄트, RL 회로에서의 R과 L의 콤비네이션으로 나오는 타임 컨스탄트가 있었다면, LC 회로에서 나타나는 시간 LC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시간의 차원은 스퀘어 루트 LC라는 거예요. 우리 볼 때마다 하나는 RC, 하나는 R분의 L 뭐 이렇게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스퀘어 루트 LC분의 1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어디다 집어넣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일렉트릭 에너지랑 마그네틱 에너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Q가 뭐냐면 캐피털 Q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2C분의 Q제곱은 2C분의 캐피털 Q제곱 코사인 제곱,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을 하죠. 마그네틱 에너지는 2분의 Li 제곱, I는 Q를 한번 미분한 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Q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근데 보면 재미있게도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랑 결합해서 L 오메가 제곱은 C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면 2C분의 Q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5. 그래서 일렉트릭 에너지랑 마그네틱 에너지는 전부 다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앰플리튜드는 똑같더라 이거예요. 2C분의 Q제곱으로. 그래서 우리 그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면 물론 파이가 있으면 오메가 t인 거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지만 우리 그럼 쉽게 파이가 0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처음에 코사인 제곱이면 요 퍼플 요 파란색이 뭐냐면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에 비례하는 양. 물론 원래는 코사인 오메가 t면 주기가 t지만 제곱을 하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다음과 같이 오실레이션을 하는 형태일 테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마그네틱 에너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사인 제곱 오메가 t에 비례하는 양이고 역시 주기가 같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뭐냐면 시간마다 일렉트릭 에너지랑 마그네틱 에너지는 시간에 대해서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두 개의 합은, 두 개의 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는 건 어느 순간에도 항상 일정한 값이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일렉트릭 에너지가 크고 마그네틱 에너지가 작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그네틱 에너지가 크고 일렉트릭 에너지가 작을 때도 있지만 항상 두 개를 더하면 일정한 토탈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제곱을 했는데 음수값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0 이상이죠. 여기가 0이에요. 아, 여기가. 자, 여기 지금 여기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RL 회로, RC 회로, LC 회로를 다 해봤으니 그럼 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다 넣는 걸 RLC 서킷이라고 불러요. 물론 알파벳 순서로 하면 CLR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흔히 사람들이 컨벤션으로 RLC 회로라고 불러요. 그 순서는 그냥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RLC 회로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분석하기는 게 처음엔 어렵긴 하지만 그냥 우리 인투이션으로 보면 처음에 R이 없었을 때는 요 마그네틱 에너지와 일렉트릭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시스템이지만 이제는 여기 저항이 있으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열 에너지로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이거는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진동을 하다가 결국 진동의 앰플리튜드가 0으로 되는 그런 오실레이션이겠네. 근데 그런 오실레이션은 우리가 역학적인 경우에 한번 봤어요. 뭐냐면 용수철에 질량을 매달고 그냥 있으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여기다가 물속에다가 다음과 같은 줄을 놓고 이렇게 하면 이 드래그 포스 혹은 마찰력 때문에 이 나오는 뭐냐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물을 저으면서 나타나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을 뭐라고 했었냐면 damped oscillation이라고 얘기했었죠. 점점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마찰 혹은 뭐 드래그 포스 혹은 뭐 비스커시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이게 속도에 비례하냐 혹은 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냐 속도의 2.5승에 비례하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 현상에마다 다르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특히 요게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 크기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하면 그 경우는 우리가 많이 풀어요. 우리 물론 드래그 포스 같은 건 비제곱에 비례하지만 우리 이 경우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해보면 그러면 요때는 점점 앰플리튜드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럼 똑같이 에너지 메소드를 이용해 보면 요게 전체 전기 일렉트릭 에너지랑 마그네틱 에너지였고 저항해서 열 에너지 손실은 I 제곱 R 근데 바깥으로 이 시스템에서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치면 마이너스 I 제곱할 만큼 계속 I 제곱할 만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전체 이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 중에 단위 시간당 I 제곱할 만큼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식을 쓰면 요 식에다 요걸 집어넣으면 요거는 아까 본 것처럼 L di dt 플러스 C분의 Q dq dt 이게 마이너스 I 제곱알이죠. 그러면서 보면 여기도 I dq dt가 I 여기도 I가 있으니까 양변을 I로 나누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이게 di dt가 Q에 대한 2차 미분이니까 L d제곱 Q dt제곱 이게 넘어오면 R I인데 I가 dq dt 플러스 C분의 Q는 0 RLC 회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아까 있는 운동 방정식에 비해서 유일한 차이는 요양이죠. 자, 다음 같은 거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이런 걸 풀진 않지만 우리 1학기 때 벌써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푸는 거예요. 풀면 우리가 마수를 써서 얍 하면 요거의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대입해보면 알죠. 대입해보면 성격.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의 지성을 너무나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Q를 이게 합해서 0이 되려면 Q를 어느 시간에서나 Q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랑 두 번 미분한 거랑 서로 비례해야 더해서 항상 0이 될 수 있겠죠. 비례하지 않으면 원래 거랑 한 번 미분한 거랑 두 번 미분한 게 비례하지 않으면 어느 시간에도 이렇게 성립하는 식이 있을 수가 없죠. 원래 거랑 한 번 미분한 거랑 두 번 미분한 거랑 비례하는 유일한 함수는 엑스포넨셜 함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함수는 Q가 어떤 constant exponential 함수 AT 이렇게 놓고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상수 Q는 다 있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고 상관이 없고 요거는 두 번 미분하면 A 제곱 e to the AT 플러스 L분의 R A e to the AT 플러스 LC분의 1 다음과 같이 바뀌죠. e to the AT를 또 나눠주면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했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놓으면 다음과 같은 algebraic equation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쉽게 풀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이거의 솔루션은 A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고 하고 내가 근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네. 2분의 1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도와줘야지. 도와줘. 오버 L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오버 LC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 뭐냐면 물론 이런 경우에 이게 여러 경우에 따라서 스퀘어 루트 안에 이런 복잡한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게 큰지 이게 큰지를 고민해야 되죠. 이게 크면 이건 리얼 넘버예요. 그죠? 이게 크면 이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L분의 R이 더 커서 이게 리얼 넘버면 그렇지만 그 크기는 항상 요거보다 작죠. 그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여기다가 e to the AT를 쓰면 t를 곱하면 exponentially 감소하는 함수예요. That's fine. 여기 플러스이면 exponentially 증가하나? 아니죠. 요 크기는 L분의 R보다 항상 작죠. 왜냐하면 L분의 R의 제곱에서 이걸 요만큼을 뺀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에는 위험하긴 하지만 보니까 요거보다는 밑에 마이너스보다는 훨씬 천천히 그렇지만 역시 exponentially 감소하죠. 그렇지만 이게 음수인 경우 다시 말하면 저항을 작은 걸 넣었을 때
원래 있는 LCO에서 나가는 디스페이션이 거의 없도록, 에너지 디스페이션이 없도록 R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회로를 만들면 많은데, 우리 그런 경우에 보면 물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R이 굉장히 작아서 요게 음수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잘 안 보이네, 밑에다 쓸까, 마이너스 2L분의 R, 어떻게 쓸까, 플러스 마이너스 I 스퀘어 루트 2를 끄집어내니까 1 오버 LC 마이너스 2L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주죠.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요건 양수가 되고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다음과 같이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 놓고 보고 요거를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그러면 다시 원래 이 식을 집어넣어서 q는 q 앞에 있는 마이너스 r 2l t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를 끝낼 정도면 이제는 e to the i 알파는 이거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어떤지를 수학 시간에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예요. 어떻게 이런 복잡한 일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파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요 양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처음에 1 더하기 i 알파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i 알파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i 알파 3승 쭉 더할 수 있는데, 그러면 1 i 그 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3승은 다시 i에 비례하니까 리얼 이미지너리가 서로 교대로 나오죠. 그럼 리얼 파트만 따로 묶고 i 곱하기 이미지너리 파트만 따로 묶으면 리얼 파트는 1 빼기 2분의 알파 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뭐랑 같냐면 코사인 알파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랑 똑같아요. i로 끄집어내면 1 더하기 i 알파, i로 끄집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알파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알파 5승, 정확히 사인 알파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교해보면 e to the i 알파는 리얼 파트는 코사인 알파, 이미지너리 파트는 i 사인 알파예요. 그러면 오실레이션이 코사인 알파랑 실수랑 허수란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실수랑 허수 부분에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이 코사인 혹은 사인이죠. 그 두 개를 적당히 더하면 돼요. 그 두 개를 적당히 더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이걸 전개하면 코사인 빼기 사인이니까 이게 코사인과 사인의 적당한 두 개를 더한 형태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나온 거죠. 이 솔루션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앰플리튜드는 시간에 대해서 엑스포넨셜리 감소하고 그 안에서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오실레이션의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 프라임은 R이 없었을 때보다 약간 작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용수철인 경우에 댐핑 포스가 있을 때 오실레이션의 경우랑 똑같죠.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가 실험을 하기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실험에서 해서 이게 전류를 이게 Q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전류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오실로스코프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거를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 있는 요 점점 크기가, 앰플리튜드의 최고의 크기가 요게 바로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이 부분, 요거를 우리가 어디 갔어? 요 부분
요게 바로 우리가 엔빌롭이라고 해요. 둘러싸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요 안에서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죠. 오실레이션을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앵귤러 프리퀀시로 오실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 LC 회로에서의 진동, 그 다음에 LC 회로의 저항 혹은 댐핑 포스가 있는 경우, 혹은 여기서는 디시페이션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오실레이션을 우리 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오실레이션을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했던 거를 잘 더듬어서 기억해 보면, 물론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션, 그 다음에 뭘 봤죠? 포스드 오실레이션을 봤어요. 그죠? 포스드 오실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처음에 진동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스퀘어 루트 LC분의 1로 기본적으로 진동을 하고 싶은데, 혹은 오메가 프라임 혹은 오메가로 기본적으로 진동을 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가해준 진동이랑 처음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서로가 엇갈리는 거는 상쇄가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면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대로 흔들려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외부에서 오실레이팅 하는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가진 걸 주냐? DC 커런트, 디렉트 커런트가 아니라 EMF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얼터네이팅 커런트, 교류를 주면 돼요. 우리 직류는 배터리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사인 파동처럼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요 안에 있는 EMF가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를 회로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보니까 교류 같죠? 교류가 다음과 같이 해서 external driving force, 그걸 오메가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RLC 회로를 붙인 거예요. 그럼 마치 용수철인 경우, 용수철이 원래 벽에 붙어 있고 질량 M이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밑에 마찰력이 V에 비례하는 양이고, 이제 이걸 가만히 있지 않고 이쪽을 진동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진동해 주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문제죠. 걔가. 그렇다 그럼 이것도 이거랑 비교를 해서 할 거냐?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심하고, 우리 이 경우에는 우리 문제가 뭐냐면 RLC 회로에 외부에서 드라이빙 프리퀀시로 교류로 EMF를 바꿔주면, 문제가 뭐냐면 교류 기전력 혹은 얼터네이팅한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E가 EM sin 오메가 DT, 오메가 D가 드라이빙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해서 오메가 D라고 쓰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 경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이지만 이펙티블리 여기 흐르는 전류 항상 똑같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도 도선에 전하가 쌓이는 일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흐르는 전류는 기본적으로 some amplitude, 조금 아까 말한 피직스로 이것도 역시 같은 가운데 있는 트랜지언트한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외부에서의 드라이빙 프리퀀시랑 같은 걸로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한다는 거는 사인 오메가 DT인데 페이스가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 오실레이션을 할 때 언제는 처음에는 코사인 오메가, 조금 아까도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또 진행하는 웨이브를 쓸 때는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또 여기서는 사인으로 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벤션이 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컨벤셔널리 각각의 토픽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은 형태를 써서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오실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쓰나, 이거를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로 쓰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똑같은데 다만 노테이션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땐 코사인을 쓰고 어떤 땐 사인을 쓰고 어떤 땐 마이너스 파이를 쓰고 어떤 땐 플러스 파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피직스는 똑같은데 어떤 컨벤션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어도 RLC 회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컨벤션을 써요. 교류가 다음 것이 들어오면 나오는 전류는 amplitude, sin, cos, 여기 sin, sin, 오메가 DT,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5로 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E에 대한 타임 디펜던스가 주어져 있고 R, L, C가 주어져 있을 때 전류가 다음과 같은 형태라면 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류를 구하는데, 전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형태는 다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죠? 캐피털 I랑 파이를 모르죠. 앰플리튜드랑 페이스 컨스탄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게 RLC 회로가 Forced Harmonic Oscillation을 하는 경우 요걸 구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라디오나 TV 같은 것도 뭐냐면 다음과 같은 회로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RLC 회로가 다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다 쪼개서 해요.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서 어려우면 에이 하나씩 해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교류가 들어온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회로에 다음과 같은 RLC 서킷, 이게 우리가 프로블럼 세팅이에요. RLC 회로에 이게 주어져 있을 때 I를 구해라. 다시 말하면 앰플리튜드 캐피털 I랑 페이스 컨스탄트 파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아유 복잡해. 세 개 다 있으면 복잡하니까 일단 하나만 있는 거 하나씩 한번 붙여보자 이거예요. 교류 소스에 R, L, C를 붙였을 때 요게 시간에 대해서 진동을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떤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지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선 R만 있는 경우 어떤 주어진 시간 T에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를 VR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쓰면 E만큼 올라가서, 이게 물론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 음수가 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 여기 된다. E만큼 올라가서 IR, VR만큼 떨어지니까 이거죠. VR은 이거랑 같아요. EM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VR은 EM 곱하기 사인 오메가 DT예요. 우리 VR을 앰플리튜드로 쓰자면 요거의 앰플리튜드는 얼마냐? EM. 우리 그걸 VR로 쓴 거예요. R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의 앰플리튜드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V가 아니라 I니까 I는 R분의 V죠. 그래서 R분의 VR 사인 오메가 DT. R만 있을 경우에는 E가 주어져 있을 때 I를 구했어요. 그죠? 어떻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I, R,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고 쓰면 R만 있는 경우에는 IR은 R분의 VR, 그러니까 VR이 IR 곱하기 R, IR을 구했고 파이는 0이죠. 그죠? R만 있는 경우에는 페이스 컨스탄트는 0이고 IR, 앰플리튜드는 R분의 VR, R분의 2죠. R분의 2로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I와 파이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를 보면 파이가 우리 처음에 이게 오메가 DT니까 여기 있는 어느 거야? 노란색이 VR 이고 초록색이 IR인데 두 개가 앰플리튜드만 다르지 T에 대한 디펜던스는 sin 오메가 DT로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가 우리 뭐냐면 페이스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요 페이스를 보고 싶은데 다음과 같이 그리는 건 페이스를 보는데 그렇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서라는 걸 써요. 페이서라는 걸 쓰는데 페이서가 1학기 때 했었나?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페이서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우리 1학기 때 배운 게 뭐냐면 유니폼한 서큘러 모션을 하면 등속 원운동을 하면 그거에 X방향의 프로젝션이나 Y방향의 프로젝션은 그게 바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 형태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가 VR이라는 게 있으면 VR이 시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처음엔 여기 T가 0인 경우에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있다가 이게 어느 속도로 도냐면 오메가 D라는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돌고 T만큼 지나면 각도가 오메가 DT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서클을 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요 중에 요거의 Y 성분은 sin 오메가 DT죠. 오케이. 그럼 우리 이런 그림도 유용하지만 우리 요 페이스를 볼 때는 VR이 있다고 하면 요거는 저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 요게 오메가 DT로 도는데 우리 그거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측정된 값은 그거에서 요 Y 성분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V에 해당되는 이런 걸 우리가 페이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마치 벡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걸 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V가 그럼 오메가 D, 항상 T가 지난 만큼은 요만큼 지나갔으면 I는 같은 각도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개의 페이스의 차이가 없이 항상 두 개가 겹치면서 계속 오메가 D의 앵귤러 프리퀀시로 회전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나가 궁금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뭐냐면 R 이외에 나머지를 다른 회로를 붙여보는데 우리 이번에는 커패시터 하나만 붙여보는 경우 벌써 그림도 달라 보이죠. 커패시터 하나만 붙여보는 경우 여기다가 교류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흐르는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VC 여기 흐르는 물론 전류가 요 사이로 전하가 지나가진 않지만 전류가 전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실제로는 지나가진 않지만 요거를 제외한 여기에서는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그걸 보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E 마이너스 VC는 0. 그래서 E는 VC죠. VC가 그래서 뭐냐면 요거랑 똑같으니까 VC sin 오메가 DT. 그럼 VC는 E가 되겠죠. 자,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앰플리튜드 E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Q는 그 사이는 Q는 C에다가 VC를 곱하면 되죠. CVC sin 오메가 DT.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I죠. 흐르는 전류를 봐야 되니까 전류는 이걸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하니까 앞에 뭐가 빠졌네. 자, 앞에 상수가 곱하기 CVC가 빠졌죠. 그래서 뭐냐면 IC는 C 오메가 C VC 코사인 오메가 D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제는 뭐냐면 E와는 다른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지는데 진동하는 게 코사인이면 틀림없이 평행이동을 하면 원래 거랑 같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파일을 보기 전에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를 봤더니 이 VC가 바로 E죠. 왜냐하면 요게 E랑 같고 M sin 오메가 DT니까 우리 VC는 EM이라는 걸 알고 근데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양은 시간에 차원이 없는 양이죠. 코사인이니까 차원이 없는 양인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양은 VC 곱하기 오메가 C I는 우리 꼭 오메 법칙을 쓰진 않더라도 우리 I랑 우리 차원만 생각하면 I는 R분의 V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V가 여기 있고 여기 그럼 R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죠. R분의 그렇다고 이게 저항이라는 건 아니지만 오메가 C분의 1이 저항과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걸 알죠. 저항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재밌는 건 이거는 앵귤러 외부에서 주어진 프리퀀시에 드라이빙 프리퀀시에 비례해요. 오메가로 쓰면 헷갈리니까 오메가 D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요게 차원은 저항의 요거의 역수가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항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apacitive resistance 축전기형 저항이라고 불러요. 차원 분석을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저항과 같은 차원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R이라고 쓰지 않고 XC라고 써요. XC가 오메가 DC분의 1, 요게 저항의 차원, 레지스턴스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거를 capacitive resistance, 이거는 상수가 아니라 외부에서 드라이빙 프리퀀시에 따라서 바뀌는 양이에요.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앞에 있는 양은 우선 이해를 했고, 이제 문제는 요거를 어떻게 쓰고 싶냐 하면 IC sin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의 형태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IC는 구했죠. 그게 IC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dt인데, 코사인 오메가 dt는 우리 사인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90도. 우리 여러분들이 역시 중학교 때 삼각함수의 아이덴티티를 보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2분의 파이 레디안을 쓰면 이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x분의 vc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90도 요거를 요렇게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IC는 VC를 XC로 나눈 양, 우리 요거는 EM에다가 오메가 DC를 곱한 양이랑 같죠. 거기에다가 파이는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요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쓰는 걸 컨벤션으로 했으니까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면, 근데 뭐냐면 우리 보면 이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리면 뭐야, 노란색이 포텐셜, 이거는 이거의 포텐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그리나, 코사인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플러스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사인 오메가 dt를 물론 오메가 d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d분의 90도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 뒤로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 맥시멈이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이 나중에 도달하는데, 우리 이걸로 보면 페이스를 생각하기 어렵지만 우리 페이서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VC는 시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t만큼 지나면 오메가 dt, I는 코사인 오메가 dt니까 오메가 dt보다 90도 더 많이 지나가야 된다 그러죠. 이거보다 오메가 dt보다 90도 더 많은 건 어떻게 돼요? 여기 수직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VC는 여기서 시간 t만큼 이만큼 있는 곳에서 이렇게 계속 오메가 d로 앵글로 돌고, 그 중에 y축의 성분이 바로 V가 되는 거고, 전류는 앰플리튜드는 우리 크기, 길이가 바로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고, 그게 도는데 처음에 있는 V에 비해서는 90도만큼 미리 앞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보면 이게 먼저 도달하고 전류가 나중에 도달하지만, 우리 페이스를 얘기할 때는 페이스에서 이거보다 2분의 파이만큼 더 돌아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포텐셜보다 페이스가 2분의 파이 레디언만큼 앞서 있다고 얘기해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우리 이번에는 인덕터만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궁금하죠. 근데 여기서 왜 그림이 안 나오나? 미치겠네. 다 안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림이 안 나오면 내가 그리면 되죠. 서큐유델 앞에 걸 보고 그리면 되지.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왜 카피를 할 때 컴퓨터가 아까 딸꾹질 한번 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만.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됐나? 하지만 없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L 요게 E, 요 차이 포텐셜을 VL, 여기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하면, 우리 당연히 요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역시 VL은 VL sin 오메가 dt, 물론 VL은
EM이랑 같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 VL은 뭐랑 같냐면 어떻게 주어지죠? L DIDT로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DIDT는 L분의 VL sin 오메가 DT.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IL은 아까 커패시터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Q를 구했기 때문에 전류를 구하려면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지만 우리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양이 sin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I를 구하려면 이거를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적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sin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d L분의 VL인가? 코사인 오메가 DT VL 오메가 DL 이것도 바꿔야죠.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DT를 사인으로 바꾸려면 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하면 되죠. 자, 이게 I L sin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로 주어지면 IL과 파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역시 부호 상관없이 요 양은 차원이 없는 양이고 요거는 차원이 틀림없이 커런트의 차원을 가져야 되는데 I는 R분의 V니까 요것도 물론 실제로 저항은 아니지만 저항과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는 오메가 C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자체가 바로 아까 XC라고 저항은 아니니까 XL 오메가 DC로 주어지고 DL로 주어지고 요거를 우리가 아까는 커패시티브 레지스턴스라고 하면 우리 이거는 인덕티브 레지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양을 또 어떻게 쓰냐면 따라서 요거를 VL 오버 XL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IC는 VL 나누기 XL 물론 다 다른 걸로 썼지만 원래 있는 회로에 있는 식으로 쓰면 VL은 EM XL은 오메가 DL 요걸로 써서 앰플리튜드를 구할 수 있고 이때 파이는 2분의 파이죠.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면 먼저 뭘 그려볼까? V를 그려봐야죠. VC sin 오메가 DT 너무 빨간 걸로만 하니까 그래? 파란 걸로 이거는 sin 오메가 D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대충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이거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쫙 느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헷갈리니까 우리 역시 페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t만큼 지났을 때 VL은 오메가 DT 커패시터와는 반대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오메가 D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보다 IL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페이서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일렉트릭 커런트는 포텐셜에 비해서 페이스가 90도 2분의 파이 레디언만큼 뒤쳐져서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 페이서의 회전을 보면 우리 그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3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요약을 하면 저항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런트가
일렉트릭 포텐셜과 같은 페이스 파이가 0, 커패시터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런트가 포텐셜보다 2분의 파이 레디안만큼 앞선 페이스로 가고, 다음과 같이 인덕터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렉트릭 포텐셜보다 커런트가 2분의 파이 레디안만큼 뒤쳐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오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이제 3개 더 해요. 세 개를 더하는 R, L, C, R, L, C 회로에다가 교류를 넣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요 사이에 걸리는 게 VR, 요 사이에 걸리는 게 VL, 요 사이에 걸리는 게 VC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E는 VR 플러스 VL 플러스 VC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앞에서 페이서를 썼던 것 중에 재미있는 방법은, 지금은 VC, VR 지금 앞에서 계산했다. 앞에서 우리 봤던 거는 뭐냐면 일렉트릭 포텐셜이 주어져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를 봤죠. 근데 조금 아까처럼 RLC 회로에서는 RLC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 R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 C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 L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세 개의 회로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양은 뭐냐 하면 커런트는 같다 이거예요. 자, 커런트는 같으니까 앞에서는 RLC 회로를 R과 R만, L만, C만 연결했을 때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지만, 우리 이제 반대로 커런트를 주면 거기에 따른 일렉트릭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저항만 있는 R만 있는 경우에는 커런트가 다음과 같이 페이서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포텐셜도 같은 방향으로 페이스가 똑같이 있죠. 만약에 C만 있는 경우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포텐셜은 그거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쳐져 있죠. L인 경우는, L만 있을 경우에는 I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V는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하나씩 있는 경우에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주면 커런트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페이스가 주어 있는가를 보지만, RLC 회로에서는 VL, VR, VC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흐르는 전류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 전류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페이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이제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를 다르게 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페이서를 보면 우리 이제 뭔진 모르지만 이 결과가 I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I는 크기가 이렇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로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I는 우리 처음에 컨벤션에 의하면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로 쓴다고 했으니까 크기가 I이고 시간 t였을 때 페이스가 요거로 주어지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이제 여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VR의 위치, VL의 위치, VC의 위치를 그릴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그걸 그리면 그릴 수 있지. 색깔을 그대로 할까? R은 같은 방향이야. 자,
C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는 C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I가 앞선다 그래.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그랬죠. 그러니까 I에 비해서는 C는 VC는 뒤처지겠죠. 그래야지 I가 2분의 파이만큼 앞설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VC일 거야.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해볼까? VL은 우리 어떻게 됐죠? VL이 주어졌을 때 I가 2분의 파이만큼 뒤쳐진다고 했으니까 I의 입장에서 보면 VL은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죠. 그래서 이 양은 어떻게 주어졌나? R분의 VR 이 양은 이게 아닌데 VR이 아닌데 VL이죠. XL 이 양은 R분의 X X래 R VR 요거는 XC분의 VC 다음 거 이게 뭐 크기는 요거의 크기가 이게 아닌데 내가 뭐 잘못 썼네. VR XC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근데 뭐냐면 이 세 개에다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를 VL을 XL로 나눠준 양, VC를 XC로 나눠준 양, VR을 R로 나눠준 양이면 각각의 I, R 각각은 이제 우리 계산할 수 있고 뭐냐면 이 세 개 아까 본 것처럼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것과 요 세 개를 더하면 내가 조금 말을 잘못했죠. 이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죠. 2가 되죠. 그죠? 2는 뭐예요? EM sin 오메가 DT sin 오메가 DT니까 지금 요거보다 파이만큼 더 요게 파이겠죠. 오메가 DT 파이만큼 더 늘어난 그래서 뭐 요게 뭐냐면 오메가 DT로 주어지는 2 혹은 3개를 다 더한 거죠. 이제 I는 잊어버리고 요걸 보자 이거예요. VR이랑 VC랑 VL을 더했더니 2가 나왔더라 이거예요. 이 식이죠.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제 쉬워요. 이걸 이거 세 개를 더해서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요게 돌아가는 거에 Y성분, 요게 돌아가는 거에 Y성분, 요게 돌아가는 거에 Y성분은 요거의 Y성분, 각각의 X성분, 요거의 X성분.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개를 벡터로 생각해서 더한 게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성분의 합이 2의 성분이랑 같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벡터로 생각하면 이 세 개를 더하면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VL, VC, VR과 이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는 2는 어떻게 구하나? 이의 크기는. 근데 재밌게도 요 사이가 파이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다는 거는 VL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보면 이쪽 성분은 VL-VC 이쪽 성분은 VR 따라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의 제곱은 VL의 제곱 더하기 VL-VC의 제곱이죠. 뭐야? VR의 제곱
VL 마이너스 VC의 제곱. 물론 VC가 더 크면 VL보다 더 크면 크기가 더 크면 2가 이쪽 방향에 있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크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큰 차이가 없고, 그러면 드디어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흐르는 전류 I는 똑같을 테니까 앰플리튜드만 다 보면 이거는 I R 제곱 더하기 I로 끄집어내면 이거는 I 곱하기 XL XC의 제곱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죠. I를 구할 수 있죠. I 큰 앰플리튜드는 I는 E 스퀘어 루트 R 제곱 XL 빼기 XC의 제곱. 우리 이거를 XL, XC 이런 희한한 걸 쓰지 않고 원래 있는 양으로 다 쓰면 XL이 뭐랑 같다 그랬더라? 오메가 D 곱하기 L 로 주어질 수 있죠. Phi는 페이스 Phi는 요게 Phi네, 그죠? 그럼 이게 VR분의 요양이죠. 그래서 우리 쓸 때는 Phi는 혹은 Phi는 인버스 탄젠트에 R분의 어떻게 쓰면 되나? XL 마이너스 XC 요거 잘 써야 되죠. 그래서 XL이 더 크면 이 양수고 VL이 더 XC가 더 크면 파이가 음수가 되는 경우죠. 파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아무 값이나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죠. 그죠?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요. XL이 XC보다 더 크면 파이가 양수고 XL과 XC보다 작으면 XL이 XC보다 작으면 음수. XL과 XC가 같으면 파이가 0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은 페이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다 나왔네. 앞에 있는 결과를 다 복잡하게 썼지만. 그래서 우리 보면 또 역시 보면 I는 이게 일렉트릭 포텐셜을 이걸로 나누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저항의 차원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이 양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그 회로의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C 스퀘어 루트 R 제곱 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건 상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다 외부의 드라이빙 프리퀀시 오메가 D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D에 의존하는 양이기 때문에 오메가 D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역시 저항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요약을 하면 커런트의 앰플리튜드는 G분의 EM을 요 임피던스로 나눠준 양이고, 탄젠트 파이는 VR분의 VL만, 이거 잘못 썼네. VR 아까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썼죠. 잘 썼죠. 뭐냐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지만 원래 쓰는 거는 탄젠트 파이가 VR분의 VL-VC였는데 I로 끄집어내면 우리 요 뒤에 있는 요 양으로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요 결과를 드디어 뭐냐면 I와 Phi를 RLC 회로에서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것만으로 좋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림이 없으면 이걸로라도 해야지. 보면 흐르는 전류가 오메가 D는 외부에서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있으니까 드라이빙 프리퀀시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마음대로 조절해서 오메가 D를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쭉 수입을 하면 그때 요거랑 요거는 자꾸 바뀌죠.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가 같지 않으면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값을 가질 테고, 이 값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면 요게 0일 때죠. 왜냐면 분모가 제일 작으면 이게 흐르는 전류가 최대일 때는 요 분모가 최소일 때가 이 흐르는 전류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모의 제곱 더하기 모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으면 각각이 최소가 되는 게 제일 작을 때죠. 근데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제일 작은 거는 요게 0이 되는 순간이죠. 그때 오메가 D가 얼마냐면 같으니까 레조넌스가 그럴 때가 우리가 제일 크게 된다는 게 레조넌스가 일어날 때니까 오메가 제곱은 LC. 따라서 오메가 레조넌스는 C가 된다 이거예요. 이때 뭐냐면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죠. 그죠?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고 그때 파이는 이거 XL과 XC가 같은 때니까 이게 0일 때니까 파이가 0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VC와 VL이 두 개가 서로 캔슬이 돼서 R과 같은 방향만 남을 때 그때가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를 레조넌스 컨디션이라고 해요. 레조넌스 컨디션은 에서 나온 이 값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더라? 처음에 LC 회로만 있을 때 주어진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랑 똑같죠. 그런 걸 우리가 이 시스템의 인트린식 프리퀀시라고 얘기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용수철에서 댐핑 포스나 외부에서 익스터널 드라이빙 오실레이션이 없을 때 가만 놔둬 당겼다가 탁 넘으면 진동하는 고유 진동수 스퀘어 루트 n분의 k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고유 진동수일 때가 처음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고유 진동수랑 다르면 서로가 상쇄가 돼서 나중에 결국 외부에서 진동하는 걸로 한다는데, 외부에서 진동하는 게 이 인트린식 프리퀀시랑 맞으면 점점 더 크게 해서 진동수를, 이 진폭을 점점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가 우리가 레조넌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래프로 보면 물론 R이 댐핑이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R이 0으로 가면 아까 본 것처럼 커런트가 XL이 XC가 될 때 커런트가 무한대로 흐르죠. 근데 사실 무한대로 흐르는 저항은 항상 있으니까 R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흐르는 전류가 점점 커져요. R이 커질수록 흐르는 전류가 맥시멈이 작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레조넌스일 경우가 가장 많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오메가 밑에 있는 거는 오메가 D를 오메가로 나눈 양, 이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인 거, 그러니까 레조넌스 프리퀀시로 나누면 요 1이라는 게 뭐냐면 레조넌스 프리퀀시 스퀘어 루트 LC분의 1에 있을 때죠. 그래서 오메가 D를 낮은 데부터 쭉 수입을 하면 흐르는 전류가 작다가 어느 순간 확 흘렀다가 다시, 이 경우는 XC가 XL보다 큰 경우고 오메가 D 작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XL은 XC는 이게 어떻게 했었나? 이게 오메가 DL이었나? 이게 오메가 DC분의 1이죠. 따라서 이쪽은 오메가가 작은 경우면 XC가 더 커지는 경우니까 XC가 XL보다 큰 경우고, XC가 XL보다 같다가 XL이 XC보다 커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소위 레조넌스 패턴이 생기죠. 이게 용수철의 오실레이터에서 외부에서 준 거야 레조넌스랑 아주 똑같은 현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걸로 TV 채널이나 라디오 방송국 잡을 때 우리가 RLC 회로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외부에서 오는 게 전부 다 오는 파동이 전자기파로 오는데 그게 전부 다 마치 진동을 하는 이런 기전력의 소스로 들어오는데, 우리
TV나 라디오 안에서는 이건 다 고정이 돼 있지만 요거의 크기를 바꾸게 돼 있어요. 다이얼이나 채널이 바로 요거를 바꾸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뭐냐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포스트 오실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면 적당히 오메가 D를 어떤 걸 고르느냐 하면 요 회로의 레조넌스 프리퀀시랑 같도록 C를 조절을 하면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채널 중에 우리 하나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는 요거를 바꿔서 레조넌스 컨디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드디어 RLC 회로의 기본적인 특성을 빨리 배웠고 우리 그거에 대한 특징이랑 파워 이건 그림이 제대로 돼 있네. 그 다음에 나오는 AC 서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워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